잠들기 직전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바로 그 순간 방 모퉁이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분명히 사람과 비슷한 실루엣이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것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거기에 있었던 걸까?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은 당신 혼자가 아니다. 미국에서 유럽, 아시아와 남아메리카까지 서로 아무 연관도 없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의 동일한 것을 봤다고 증언한다. 짙은 검은색, 인간과 유사한 형체, 그리고 시선이 닿는 순간 사라지는 존재. 이 놀라운 일관성이 바로 이 현상을 단순히 무시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다. 그림자 인간 또는 영어로 섀도우 피플이라 불리는 이 존재에 대한 기록은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다. 중세 유럽의 문헌에도, 동아시아의 민간 전승에도,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의 구전 이야기에도 인간 형태의 어두운 존재에 대한 언급이 산재해 있다. 특정 문화나 종교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다. 현대에 들어 이 목격담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인터넷이 보편화된 2000년대 이후로 추정된다. 각자의 방 안에서, 각자의 침대 위에서 홀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때서야 이것이 자신만의 공포가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야기들은 놀랍도록 서로 닮아 있었다. 대부분의 목격자들은 비슷한 상황을 묘사한다. 잠들기 직전이거나 막 잠에서 깨어난 직후, 또는 몇 날 며칠 극도로 피로한 상태가 지속되던 시기. 그리고 그 존재는 눈앞이 아니라 시야의 가장자리 주변부에서 인식된다고 한다. 형태도 놀랍도록 일관된 편이다.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긴 인간 형태, 하지만 얼굴도 세부 묘사도 없는 완전한 검은 실루엣. 때로는 망토를 걸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텅 빈 공간에 윤곽만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 존재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저 서 있거나 지켜볼 뿐이라고 한다. 목격자들이 묘사하는 감각도 주목할 만하다. 단순한 시각적 이미지가 아니라 강한 불안감이나 압박감이 동시에 느껴진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 존재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고 증언한다. 공포보다 더 깊은 종류의 불편함, 뭔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원초적인 감각. 이 목격담들 사이에서 연구자들이 특히 주목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햇맨이라 불리는 특정 유형이다. 중절모를 쓰고 망토를 걸친 인간 형태의 그림자. 이 묘사는 북미, 유럽, 호주, 심지어 동아시아의 목격담에서도 반복해서 등장한다고 알려져 있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 없는 사람들이 왜 같은 세부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걸까? 수집된 증언들을 분석하면 몇 가지 패턴이 반복된다. 목격 장소는 주로 침실이나 복도처럼 일상적이고 사적인 공간이다. 목격 시간은 압도적으로 밤, 특히 자정에서 새벽 사이에 집중된다. 그리고 거의 모든 목격자가 그 순간 혼자였다. 이 세 가지 조건은 과학적으로도 초자연적 해석에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중요한 단서가 된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수면마비 상태와의 연관성이다. 수면마비란 잠에서 깨어났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의식은 있으나 근육이 완전히 이완된 채 유지되는 현상이다. 전 세계 인구의 상당수가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상태에서 존재를 인식하는 경험을 보고하는 사례가 특히 많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존재의 형태는 문화권마다 조금씩 다르게 묘사된다. 신경과학과 수면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경험에 대한 설명은 비교적 명확한 편이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이나 잠들기 직전, 인간의 뇌는 반각성 상태에 놓인다. 이 상태에서 뇌는 패턴을 인식하는 기능이 과활성화되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간 형태의 실루엣을 시야 가장자리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과학계의 주요 설명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측두엽의 역할이 지목되기도 한다. 측두엽은 얼굴과 형태를 인식하는 기능과 깊이 관련된 영역으로 수면 부족이나 극도의 피로 상태에서 오작동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실제로 수면을 극단적으로 제한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이 인간 형태의 존재를 목격했다고 보고한 사례도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설명에도 쉽게 해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수면 부족이나 측두엽 과활성화가 환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그 환각은 하필이면 검은 인간 형태여야 하는가? 더 나아가 왜 중절모라는 매우 구체적인 세부 특징이 서로 교류 없는 목격자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가? 이 지점에서 신경과학적 설명은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초자연적 해석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 문화 초월적 일관성을 핵심 근거로 든다. 전혀 다른 언어와 종교, 다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같은 형태의 존재를 목격한다는 사실은 단순한 뇌의 오류로 치부하기엔 너무 정밀하다는 것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존재가 인간의 일반적 지각 범위 너머에 있는 어떤 실체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은 현재까지 제시된 바 없다. 세 번째 시각은 집단 심리와 문화적 전파의 관점이다. 인터넷이 이 경험들을 연결하면서 사람들이 그림자 인간이라는 개념을 먼저 접하고 이후 수면 관련 경험을 그 틀 안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유된 이야기가 공유된 공포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이른바 공포의 문화화라 불리는 현상이다. 하지만 이 설명 역시 인터넷 이전 시대의 유사한 기록들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결국 우리는 지금 세계의 서로 다른 지도를 손에 쥐고 같은 영토를 여행하고 있는 셈이다. 신경과학은 뇌의 한계를 보여주고 초자연 연구자들은 그 한계 너머를 가리키며 문화심리학은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형태로 빚어내는지를 설명한다. 어느 지도도 그 영토 전체를 담지는 못한다. 오늘 밤 잠들기 직전 방 모퉁이를 한번 돌아보게 될지도 모른다. 거기 아무것도 없다면 그건 아마 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것이다. 하지만 만약 무언가가 있다면 그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저것이 필요한 내 뇌가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수천 명이 이미 봤다고 말한 그것인지를.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아무도 갖고 있지 않다.